일제강점기에는 거리에서 맞아 죽은 개가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병사들에게 쓸 방한용품을 얻기 위해서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죽이면서 모피를 얻었는데요. 그때 일제가 시행한 야견 박살령이라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등록증표가 없는 개는 모두 때려 죽여도 된다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록증표가 있어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이 실상이었다고 합니다. 야견 박살령 때문에 1945년까지 약 150만 마리 이상의 토종견들이 학살을 당했고 경주 동경이, 굴개, 풍산개 등이 이때 거의 사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진돗개만은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1938년 조선총독부가 진돗개를 천년기념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토착견 보호운동이 한창 뜨거운 시기였는데 1936년 일본 동식물 연구가였던 모리다 메조 박사는 진도에 사냥 명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진도에 다녀온 뒤 그는 조선총독부에서 보고서를 내고 천년기념물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진돗개와 일본개와의 관계는 내선일체를 말하는데 유력한 자료가 되는 학술상 귀중한 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여기서 나오는 내선일체란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제가 자신들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내선일체를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증거로 진돗개를 이용한 겁니다. 이로써 시바견, 기슈견, 아키타견 등 일본의 토종개들과 유사한 외모를 갖고 있던 진돗개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일본 전통 견종인 아키타견과도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던 일본 왜군들은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노도와 같이 한반도에서 북진을 거듭해 한성을 점령했는데 한성 점령의 기념으로 한성에서 잡은 커다란 호랑이를 일본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헌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가판 한쪽에 우리를 만들어 호랑이를 가둬놓고서 일본으로 향하던 중 외장은 호랑이가 굶주려서 잘못될까봐 염려한 나머지 한국에서 잡은 진돗개 2마리를 호랑이 먹잇감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호랑이 우리 안을 들여다본 외장은 솟사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호랑이 우리 안에는 호랑이는 전혀 보이지 않고 먹이로 넣어준 진돗개 2마리만 멀뚱멀뚱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혹시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외장은 부하들을 시켜서 배를 샅샅이 뒤졌지만 호랑이는 결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판단한 호랑이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했는데요. 호랑이 우리 속에서 2마리 진돗개가 커다란 뼈 조각을 앓고 있었는데 그 뼈가 바로 호랑이의 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먹잇감으로 주었던 2마리의 진돗개들이 호랑이를 잡아먹었던 것이었죠. 믿겨지지 않는 엄청난 사실을 확인한 외장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외장은 그때부터 진돗개의 용맹성과 우수성을 높이 사게 되었고 일본에 도착한 뒤 호랑이를 잡아먹은 이 용감한 진돗개를 일본에서 번성시킬 계획으로 집중적으로 사육했다고 합니다. 일본 회장이 2마리의 진돗개를 지극정성으로 관리하고 사육해서 일본 전역에 이 개들의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일본의 명견 아키타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진돗개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토종견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진돗개 등록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일제의 잔재로 여겨져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2년 정부에서 천년기념물로 지정, 1967년에는 한국 진도견 보호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진돗개는 진도군에서 잘 관리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매력있는 견종으로 여겨져 유튜브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에 수차례 소개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명견 대회인 영국 크라프츠 도그쇼에서도 높은 순위에 오르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진돗개를 분양하려는 외국인의 숫자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돗개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